KBS 대전 생생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4일 화요일 KBS 대전 생생 뉴스 방송 중입니다. 영국의 시장 조사 기업인 입소스가 세계 23개 나라의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2개 나라에서 정치인이 가장 믿을 수 없는 직업 1위를 기록했습니다. 평균 67%가 정치인에 대한 불신을 표시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믿지 못할 직업 1위를 정치인이 차지했습니다. 정치인을 신뢰할 수 있다는 비율은 8%에 불과했습니다. 정치인들도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음을 스스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는 좀처럼 바뀌지 않습니다. 한 국회의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국회가 바뀌지 않는 것은 의원 개개인이 300분의 1씩의 책임의식만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서로 남 탓만 하면 그만입니다. 요즘은 상대와의 소통은 없고 소탕만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론도 두 동강이 나고 있습니다. 진영 간의 극한 대립을 국회가 줄이지 못하고 오히려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초선 의원들도 선수가 더해져 가면서 권력화되고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기존의 나쁜 물에 젖어드는 모습을 봅니다. 더는 어찌할 수 없는 굴레 속에 체념한 채 오히려 그 굴레를 벗어나려 시도하는 사람들에게 돌멩이를 던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림자 짙게 드리운 행렬을 국민들은 언제까지 보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KBS 대전 생생뉴스, 먼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충남 서북부에는 이번 태풍에 앞서 서해안을 강타한 태풍 닝닝으로 인해 2차 피해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벼이삭이 말라 죽는 백수와 흑수 피해가 심각한데 특히 서산 AB지구 가운데 B지구는 반타작 우려마저 나옵니다. 충청남도는 어제 양돈 농가 일제 소독의 날을 운영한 데 이어 다음 달 4일까지 양돈 밀집단지와 남은 음식물 급여 등 93개 취약 농계에 대한 정밀 검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대전시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이 줄줄이 시의회에 가로막혀 정체 상태입니다. 대전시 의회가 집행부의 소통 부족과 의회 경시 태도를 문제 삼아 왔는데 이번 회기에 본격적인 견제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김경철 대전도시철도공사 사장 내정자에 대해서는 적격 의견을 담은 인사청문 간담 경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세종시 아파트 단지의 과도한 상가 공급이 큰 문제인데 민간 아파트뿐 아니라 LH가 공급하는 임대 아파트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 임대 아파트에서 거의 20집에 1개꼴로 상가가 공급될 예정이어서 주변 상가 소유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전 유성구의 올해 아파트값 상승률은 전국 1위를 차지하는 등 대전 유성구와 중구, 서구가 아파트값 상승률 전국 1, 2, 3위를 기록했습니다. 충남 기독교 총연합회 등 충남 지역 보수 성향의 종교 사회단체들이 조국 퇴진 범국민운동 충남연대를 출범하고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28일 개막하는 백제문화제에 맞춰 공주보 수문이 닫힌 것과 관련해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천안과 아산, 경북 울진군 등 12개 시군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의 반영을 촉구했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뉴스브리핑 순서입니다. KBS 대전 보도국의 정재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13호 태풍 닝닝, 또 17호 태풍 타파까지 이 가을 태풍이 한반도에 두 차례나 상륙을 했는데 이달 초에 태풍 닝닝이 핥히고 간 충남 서산의 간척지 논에서 이 벼가 새카맣게 타 죽는 흑수 피해가 심각하다면서요. 네, 그 서산시 부성면에 있는 서산 AB지구 간척지 논에서 벼이삭이 말라 죽는 백수와 흑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B지구의 경우 반타작도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저희 취재진이 찾아간 서산 AB지구 간척지는 황금색으로 물들어야 할 논들이 검게 타들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벼이삭이 거센 바람에 상처를 입어 검게 변하는 흑수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인근의 다른 벼들도 이삭이 하얗게 말라 쭉정이만 남은 이른바 백수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해당 지역 벼 재배 농가들은 태풍을 무사히 넘겼다고 안도하자마자 이런 피해가 발생해 망연자실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수확을 하고 도정해도 50%조차 건지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네, 이 피해 면적은 어느 정도로 가늠이 되고 있죠? 백수와 흑수 피해가 발생한 B지구 간척지의 경작 면적은 그 축구장 4,500개와 맞먹는 3,190헥타르입니다. 네. 더욱이 이곳은 가뭄으로 모내기가 늦어져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작지 절반 이상이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되고 품질까지 크게 떨어져 수확을 하느냐 마느냐까지 고민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 서산 A지구 간척지 경작 면적은 총 6,370헥타르로 B지구보다 2배 이상 넓은데요. 이곳에서도 일부 피해가 확인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예, 이 태풍으로 인한 2차 피해로 까맣고 하얗게 타들어간 벼와 함께 농민들의 마음도 타고 있습니다. 피해 규모 조사와 함께 지원책이 서둘러 나와야겠습니다. 다음 소식 알아보죠. 그 대전시가 추진하는 각종 현안을 그 시의회가 맡고 있다면서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그 대전시의회가 하반기 회기를 진행하면서 대전시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에 반대 의사를 보였는데요. 그 우선 대전시가 수건으로 꼽은 하수처리장 이전 사업이 시의회 문턱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대전 하수처리장 이전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민영화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대전시는 어제 그 민간의 시설을 매각하는 민영화가 아니라 기부 체납을 받는 민간 투자 사업이라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사업 추진에 필요한 대전시 의회 동의안 처리가 상임위 반대로 유보됐습니다. 네. 그 상임위 위원들은 시의원들이 언론을 통해서 현안을 파악한다며 집행부인 대전시의 의회 경실을 공개 비판한 바 있는데요. 하수처리장 역시 사전 협의와 자료 제공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대덕구에서 시행하는 지역화폐를 대전 전체로 확대하려는 대전시 계획도 시의회가 심의를 보류했습니다. 충분한 사전 검토가 없었다는 게 이유인데요. 시의회 의원들은 구체적이고 명확한 통계와 데이터조차 가져오지 않고 시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허태정 시장의 역점 사업인 시민정책 플랫폼 활성화 동의안도 상임위에서 부결됐습니다. 예. 시의회가 대전시 사업에 줄줄이 반대표를 던지는 모양새인데 이런 일의 배경으로는 무엇이 꼽히고 있죠? 대전시의 잇따른 현안 사업 좌초는 일단 집행부인 대전시가 의회를 경시한다는 풍조가 한몫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대전시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대전시 의회가 대전시로부터 무시당하고 자료조차 제대로 제공받지 못 받는 상황에서 사업 추진 동의는 당연히 이뤄질 수 없다는 겁니다. 더욱이 대전시 의회 22개 의석 중 무려 20개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포진된 여당 일색의 상황에서 대전시가 설득조차 하지 못했다는 책임론에 힘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대전시는 뒤늦게 각종 현안에 대한 설명회를 여는 등 뒤수습에 나섰지만 이미 미뤄진 일정을 되돌릴 수 없게 됐습니다. 예. 예, 투표를 통해서 시민의 대표기관으로 뽑힌 의회를 경시한다는 건 결국 시민의 목소리를 대전시가 듣지 않겠다는 거로밖에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파국으로 가기 전에 각성과 개선 시급해 보입니다. 다음 소식은 이 세종 지역 상가 과익 공급 문제 좀 알아보죠. 이 정 기자, 세종시의 과도한 상가 공급 문제가 연일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번에 LH가 공급하는 임대 아파트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진다면서요. 네, 그 세종 지역 상가가 과잉 공급으로 공실률이 전국 최고 수준에 이르면서 텅텅 빈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가 공급한 임대주택에서도 과도한 상가 공급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내년 11월 입주 예정인 세종시 다정동의 임대아파트의 경우 단지 앞쪽에 3층 높이의 상가 건물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1,500가구의 아파트에 상가만 무려 80여 개가 들어서는 건데 20집에 1개꼴입니다. 세종 지역의 다른 임대주택과 비교해도 상가 공급량이 적게는 5배에서 많게는 10배 이상까지 많은 수준입니다. 인근의 상가 소유주들은 상권 침체를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과잉 공급을 반대하는 대형 현수막이 내걸리고 민원이 빗발치자 LH가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예, 지난 6월에 국토교통부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이 과도한 상가 공급 문제에 대한 억제 대책을 내놨는데 정작 LH는 과잉 공급을 부추기며 손발이 따로 노는 모양새군요. 이 밖에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이 있었나요? 네, 없었습니다.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정재훈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생생정보입니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인 대전 신동지구의 연구용지 3차 분양을 합니다. 공급 규모는 39필지 33만 제곱미터로 공급 가격은 조성원가 수준인 3.3제곱미터에 150만 원 정도입니다. 서산시는 주민이 손쉽게 유해물질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에 사고 대비물질 위해관리 계획서 주민 고지 코너를 개설했습니다. 국민체력 100 사업의 충청권 거점인증센터가 아산시 이순신 종합운동장에 문을 열었습니다. 각종 스포츠 과학 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국민체력 100 홈페이지 예약을 통해 누구나 체력 측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산시가 지역 농식품의 안전 등을 보장하는 로컬푸드 인증제를 도입했습니다. 곡류와 과실류, 채소류, 축산물 등 220여 개 품목을 대상으로 아산 농업기술센터의 잔류 농약 검사 등 일정 기준을 통과한 품질 관리 체계에서 생산된 농산물에 대해 인증 마크를 수여합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대전과 세종, 충남은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전과 세종, 공주, 논산 26도, 계룡, 금산, 천안, 홍성 25도, 고령 24도 등 24에서 26도로 예상됩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맑은 가운데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9도에서 14도,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26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생생정보였습니다. 생생한 뉴스, 깊이 있는 이슈 분석. 여러분은 지금 방석준 앵커와 함께하는 KBS 대전 생생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예, 생생 인터뷰에서는 지난주 대전에 이어 이번 주에는 충남 지역의 추석 민심과 지역 현안에 대해 정치인들과 얘기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유한국당 충남도당 김태흠 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김태흠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도당위원장 취임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거 앞두고 어깨가 무거우시겠습니다. 네. 예. 신임 도당위원장으로 어떤 역할 해 나가실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죠. 글쎄요, 이제 내년 4월에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기 때문에 네. 좀 무게감 있는 사람이 도당위원장을 맡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여론이 있어서 제가 맡게 됐는데요. 네. 일단은 내부적으로는 내년 선거를 위해서 조직 정비도 좀 잘 해내고 또 충청권의 이 보수가 하나가 되는 통합이 되는 네. 그러한 방향으로 하여간 노력을 좀 하려고 그러고요. 또 이제 대외적으로는 우리 지역에 충청권에 이제 현안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현안 문제들을 이제 우리 국회나 이 정치권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좀 앞장서게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들도 또 갖고 있습니다. 예. 네. 내년 4월 총선 7개월을 앞두고 이제 추석 연휴가 있었는데, 그래서 네. 정치권에서는 이번 추석 민심의 촉각을 좀 곤두세우고 계셨을 것 같습니다. 네네. 올해 추석 민심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글쎄요, 저희 지역에서는 이 나라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네. 이번에 이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이런 부분과 이 추석이 맞물렸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조국,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의대 위선자다. 이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이 법치를 집행하고 하는 법무부 장관에 앉힐 수 있는가. 네.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분노를 하고 있었다. 저는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들었습니다. 네. 특히 지역분들이 더 분노하는 것은 조국이라는 사람이 지금까지 모든 부분이 저희 정의의 사도인 양이를 떠들어대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알고 보니까 완전히 이중적인 그런 이 행태로 살아왔고 또
그 청문회 과정 속에서의 이 거짓말하고 이 뻔뻔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문재인 정부의 그런 그 인사 그리고 또 오만과 독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노하는 분들이 많았고 또 저희 당한테는 그 제1야당으로서 제대로 야당 역할을 못하고 있다 이런 걸 막지를 못하느냐 하는 또 네. 그런 질책의 그런 여론도 있었습니다. 예. 특히 또 연휴 직전에는 대법원에서 그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네. 뭐 얘기가 좀 안 들리던가요? 어떻습니까? 안희정 전 지사 이 재판권은 이제 사건 내용이 알려진 지 오래됐고 뭐 오래된 사안이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 조국이라는 이런 그 임명 과정 속에서의 이런 논란이 더 컸기 때문에 네. 별로 얘기들이 좀 안 나왔고요. 조국의 그런 임명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배신감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문재인 대통령이나 그 이 현 정권이 이 정의와 공정을 얘기했고 또 이 기회의 평등을 얘기하면서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국민들이 볼 때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만들겠다고 했는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희한한 이런 나라를 만들었다 해서 아마 그 세대나 아니면은 뭐 이런 부분들을 떠나서 온통 이 조국의 그런 그 법무장관 임명에 대한 분노 뭐 그런 얘기들이 제일 많았습니다. 예. 이제 지역 현안 얘기 좀 해볼까요? 네네네. 그 충청권에서는 아무래도 혁신도시 문제가 큰 이슈죠. 이게 네네. 지역의 젊은이들의 미래가 달려있는 사안이고 또 지역의 발전이 달려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데 네. 이거에 대한 지역 여론은 어떻습니까? 예, 저희는 이제 충남도는 이제 뭐 충남 국회의원 전원하고 또 사회단체 대표들 또 지방 분권의 그런 시민단체 대표 등 해가지고 이제 범국민 대책위를 발족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충남 같은 경우는 내포혁신도시 그런 이 혁신도시 내포혁신도시 지정하고 또 지정에 따라서 이제 공공기관 유치 같은 경우를 통해서 예. 우리 이제 국가균형 발전을 크게는 국가균형 발전을 하자는 그러한 염원들이 많고요. 그리고 또 작게는 우리 충남도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을 찾자라는 그러한 생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 문제 저도 이 국회에서 입법 발의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혁신도시 지정을 해서 적극 뛰고 또 국회의원들도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지만은 네. 가장 큰 문제는 지금 민주당이 여당 아닙니까? 그리고 양승조 충남도지사도 여당의 그런 도지사고 또 이해찬 그 민주당 대표가 이 축정 출신 아닙니까? 네. 그런데 사실은 이 정책을 결정하고 그다음에 이런 혁신도시 지정 이런 부분들이 정부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지금 여당으로서의 그런 도지사와 당대표가 있는데 너무 미흡하게 움직이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 답판을 짙은 이런 부분들이 먼저 선행되면서 예. 도민들이 뒤에서 이 서포트하는 이런 과정이 돼야 되는데 이 도민들을 앞장 세우는 사람들은 그건 무능력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네. 여당의 지금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당이 좀 더 세게 나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요. 네. 예. 이 세종시 국회 분원 설치 문제도 충청권 전체의 현안인데 이 분원에 네. 대한 얘기들은 어떻습니까? 국회 분원 얘기는 저희 지역은 그리 많이 얘기를 안 나오던데요. 네. 저의 입장에서는 이 세종시가 이 부처만 왔지 국회가 이 서울에 있기 때문에 원래 취지의 그런 효율성을 지금 담보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분원이라는 부분이 적합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은 다만 본회의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하더라도
서울 국회에서 하더라도 중간중간에 열리는 상임회의 같은 경우는 세종에서 많이 하는 부분이 이 지역 균형 발전적인 차원도 있지만은 또 공무원들이 서울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부분들도 줄이고, 그러니까 예산도 줄이고 또 시간 낭비도 줄이고, 네. 이런 부분에서 저는 상위 같은 경우는 세종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꼭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국민들이 먹고 살기 어렵다 이런 말 참 많이 하고 있는데 네. 경제와 관련된 민심은 어떻게 파악하셨나요? 경제에 대한 민심은 추석 전부터 훨씬 전부터 이루어졌고 이 정부 들어와서 네. 이 경제 정책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는 이 소득주도 성장, 수주 성장이라고 하죠. 이 경제학 원론에도 없는 이러한 정책을 시험을 하다 보니까 저는 경제는 중병이 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특히 이 시장들 가고 이 자영업자들 만나면은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참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지금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지금 사실상 지금 1%대가 예상되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뒷걸음치고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근데 가장 큰 원인은 언론에서도 얘기하고 경제 학자들도 얘기하는데 최저임금을 지난 2년간 한 30% 이상 급격히 인상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어렵게 됐고 또 서민 일자리가 오히려 줄어들고 또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경제가 어려워졌다. 그런데 문제는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동떨어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양질의 일자리도 늘었고 또 경제가 살아난다. 자기들의 경제 좌표가 제대로 잡은 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이게 문제죠.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들을 참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저희 당에서도 정기국회 때 이런 문제를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경제의 방향을 좀 제대로 좀 올바로 좀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총선을 한 7개월 정도 앞뒀는데 정치권에 네. 대한 국민들의 기 따가운 소리도 들으셨죠? 네. 예, 어떤 얘기 들으셨습니까? 사실은 우리 야당의 책임도 큰데 일단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올바른 방향으로 국가를 이끌어가고 또 경제가 됐든 아니면 국민들 모든 그런 삶 속에서 올바른 그런 길을 가야 되는데 지금 이제 문재인 정권이 들어오면서 이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이 과거에 자기들 정치적인 적들을 정치 보복하는 형태의 그렇게 몰아갔고 그다음에 경제도 어떻게 보면은 이 사회 경제를 실현하려고 하는 그런 실험적인 이런 부분 속에서의 문제점 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지금 경제도 안 좋아지고 지금 보십시오. 지금 외교도 어떻게 보면은 미국과 일본과의 그런 동맹국 거기에서도 지금 갈등이 있고 그래서 완전히 고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안보 문제도 북한과의 그런 화해 그다음에 이렇게 추진하고 있지만은 북한은 우리 지금 대한민국을 지금 완전히 우롱하는 그러한 형태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되는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어떻게 보면 여야가 맞대고 해나가야 되는데 그리고 총선 승리 이런 정치공학적인 그런 목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정치가 국민을 삶의 질을 높이고 어떻게 국가의 그런 미래를 이끌어갈까 하는 이런 측면에서 서로 간에 그런 이견 그다음에 또 정권을 잘못하기 위해서 오만과 독선으로 가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너무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최선을 다하는 그런 속에서 다음 총선에서도 국민들한테
좀 실을 받지 않겠는가. 또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탄핵 이후에 어떻게 보면은 좀 신뢰를 국민들한테 많이 잃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만회를 하려고 노력하는 이런 모습들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시간이 다 흘렀네요. 마지막으로 네. 네. 도민들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 간단하게 한 10초 정도 해주시죠. 충남도는 서남부권 같은 경우는 완전히 많이 낙후가 돼 있고 서부권은 좀 더 발전하는 이래서 그런 그 지역 간에 그런 격차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하는 부분. 그 다음에 크게는 이 나라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러한 문제들이 많이 있었을 때 우리 충청 도민들이 다른 지역보다도 먼저 나서서 뭔가 우리의 그런 생각을 중앙에 전달하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오늘 네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지금까지 정치권이 본 추석 민심과 지역 현안에 대해 자유한국당 충남도당 김태흠 위원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조간 브리핑입니다. 충청투데이는 한울야학 평생교육사 자격증도 위태란 타이틀로 대전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한울야학 사태와 관련 교육을 담당했던 강사들의 강의료 부정수급 의혹이 불거지면서 평생교육사 자격증 부정사용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기술의 송환, 구성 조미연, 제작과 진행의 방석준이었습니다. 9월 24일 화요일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행복하고 평화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